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문학사 탐색 1. 강의 순서.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제4강 문학 갈래. 제5강 서정시.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3의 2강 문명권의 구조와 문학의 양상. 공동문어시와 민족어시. 이 강좌는 낭독 영상과 현장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니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공동문어문학은 세련된 규범을 갖추어 위신을 높였다. 서정시의 형식을 가다듬는 데 특히 힘써 문명권 전체가 받들고 흠모하는 정형시를 확립했다. 이런 공통점이 실제로 구현된 양상은 문명권에 따라 달랐다. 공동문어의 언어가 어떤 특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정형시의 운율이 상이하게 결정되었다. 여기서 운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운율은 운과 율로 이루어져 있다. 율은 음절 토막이 모여 시 한 줄을 이루는 질서이다. 운은 앞뒤주로 일정한 자리에 같은 소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말한다. 율은 필수이고 운은 선택이다. 율의 규칙은 율격이라고 한다. 율격이 시 형식의 기본 요건이다. 율격에는 음절 토막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율도 있고 언어의 다른 특질까지 활용하는 복합율도 있다. 복합율은 언어의 어떤 특징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장단율, 고저율, 강약률로 나누어진다. 장단율은 길고 짧은, 고저율은 높고 낮은, 강약률은 강하고 약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인가는 언어의 특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차등이 아닌 대등의 영역이다. 공동문어시에는 장단율과 고저율만 있다.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시는 장단율을, 한시는 고저율을 갖추었다. 이것은 언어의 특질에 따른 선택의 결과일 따름인데 우연을 필연으로 여기도록 했다. 장단율이나 고저율이 공동문어시의 품격을 드높인다고 칭송했다. 이런 차등론은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은 우상화이다. 우상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장단율이나 고저율에 운의 까다로운 규칙까지 추가해 공동문어시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우뚝하다고 여기고 우러러 보도록 했다. 공동문어 정형시를 어느 정도 규칙에 맞게 짓는가, 이것이 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인이 속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문명권 중심부의 시인은 자기 모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문어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운율을 익히기 쉬웠다. 중간부나 주변부의 시인은 모국어와 상이한 공동문어를 익혀야 하는 난관에 운율 습득의 어려움이 추가되었다. 그래도 크메르 시인은 산스크리트 시를, 페르시아 시인은 아랍어 시를, 한국 시인은 한시를 잘 지어 높이 평가되었으니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능력 미달인 주변부를 얕잡아 본 것은 차등론에 동조한 처사이다. 주변부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대등론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중간부나 주변부에서는 공동문어시를 짓고 있기만 하지 않고 민족어시를 이룩하려고 하는 노력도 일제히 했다. 민족어시의 율격은 구전민요의 율격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형식 만들기를 새삼스럽게 시도했다. 민요의 율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공동문어시를 본받아 품격을 높이고자 했다. 어머니인 구비문학만 있지 않고 아버지인 공동문어문학을 본받는 데 더욱 힘써야 기록문학의 시 형식을 당당한 수준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여겼다. 공동문어시의 운율을 민족어시에 이식해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예사였다. 정성이나 노력이 모자란 탓이 아니고 공동문어와 민족어의 언어 특질이 다른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 율격을 정비해야 하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버지로 받든 공동문어문학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이지만 어떤 율격인가는 어머니인 구비문학에 따라 결정되었다. 산스크리트 시를 그대로 옮겨놓고자 한 크메르 시는 단순율이다. 아랍어 시를 본떠서 만든 터키어 시도 단순율이다. 라틴어 시와 같은 것을 자국어로도 마련하라고 한 이탈리아나 불국의 노력은 단순율을 갖추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장단율을 강약률로 바꾸어 놓는 데 이르렀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한탄하다가 자국어시가 공동문어시 못지않게 훌륭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시의 율격에 동아시아 각국의 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이 오늘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한 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한쪽에서는 한 시의 고저율을 재현하고 다른 쪽에서는 단순율로 바꾸었다. 이것 또한 언어의 특질에 따른 선택이다. 한 시의 고저율을 월남의 구금시나 백족의 백문시에서는 그대로 가져가 조금 다듬었다. 자기네 말에 고저가 있기 때문이다. 구금시라는 말은 같은 시형의 시를 자국의 발음으로 읽는다고 해서 만든 말이다. 백족은 중국 운남성의 소수민족이며 남조라는 독립국의 주인일 때 백문시를 지었다. 한 시의 고저율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순율로 바꾸었다. 언어가 고저율을 재현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나라 단순율은 많이 다르다. 한국의 향가는 민요의 율격에서 한 토막을 이루는 음절 수가 가변적인 것을 가져왔다. 민요의 율격이 이와 같은 것을 버려두고 일본에서는 와카의 율격을 57577로 만들었다. 한시 한 줄과 한일의 민족어시 한 줄은 언어의 특성이 달라
정보량이 일치하거나 음절수가 일치해야 한다. 한국시는 정보량, 일본시는 음절수의 일치를 선택했다. 일본에서는 공동문어문학을 절묘하게 흉내내고 한국은 구비문학을 충실하게 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음절수의 일치나 정보량의 일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말 수는 없다. 기록문학의 시를 만들어낸 상층이 하층 민중과 일본에서는 이질성을, 한국에서는 동질성을 더 많이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와카의 57577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575로 축소되기만 했다. 한국에서는 향가 이후에 새로운 시가 형식이 계속 나타나 민요의 율격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새롭게 변형시켰다. 민중을 전승의 주체로 하는 구비문학이 노쇠하거나 밀려나지 않고 어머니 노릇을 계속 충실하게 해왔다. 문학사 탐색 1. 제1강에서 2강까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제1강 논의의 출발점, 제2강 문학의 경계와 영역.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 강좌와 특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